네,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 중이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가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6시 36분 경에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해경에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 그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특히 국방부가 확인해 준 게 당시에 그 시점에 유엔사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3시 반에 국방부가요, 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생존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아요. 대면 보고가 아니라 서면 보고. 그리고 밤 9시 40분에 결국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하게 되는데 저 오후 3시 반부터 9시 40분, 정확히 말하면 6시간 1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 글쎄 박상교 위원 보시기에는 글쎄 저 말이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그 월북 논란의 진상은 규명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네. 9월 달에 서해 바다라는 게 굉장히 차갑습니다. 9월 달에 서해 바다. 네, 예.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이 북해에 빠져서 불과 뭐 10여 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바닷물의 온도가 4도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물론 북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해수면의 그 온도는 대단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은 상태에서 서해 바다에 우리 국민이 어쨌든 떠 있으면서 계속 표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말씀하신 대로 6시간 동안 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람은 건져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서 건지는 게 힘들다면 북한 측과 연락을 취해서라도 네.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다 위에 지금 부유 중이다. 네. 그러면 일단 신병은 어쨌든 건져서 구조를 해놓고 그 경위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서면 보고를 받고도 한참 동안 예. 아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지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방수복만 입었어도 네.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단순히 구명조끼만 입은 상태로 떠 있으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어떻든 지시가 없었다. 이것은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북측의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로 남북 통신선 단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네, 당시 통신선 두절로 구조 요청에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직통 전화 그리고 국정원과 통일 전선부 간에 비공식 한라인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 통신선 활용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엔사는 우리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네.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다고 하면 제 네. 생각은 그렇고요.
두 번째 뭐 비공식 핫라인은 뭐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예. 비공식 핫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뭐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나머지 선들은 지금 다 그 당시에 불통이 있던 건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통신선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네.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되니 다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이든 SI 정보든 물론 대국민 광고 다 대국민한테 알리라는 게 아니고 관계대인 분들이나 예컨대 아니면 피해자 유가족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 공개 장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국방이나 정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 그럼 진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된 인력이라도 가능하면 SI 정보나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도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통신선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당시에 그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었죠. 윤건영 의원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연락체들은 없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유엔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현정 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은 없었던 건 사실이다. 그건 맞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아까 좀 보셨지만 두 개의 라인이 살아있는 게 하나는 국정원 라인입니다. 이 국정원 라인으로 불과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그 친서. 친서에 뭐냐면 생명 존중 사상을 존경한다는 그런 내용 친서를 보내요. 즉 국정원은 라인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엔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백작간도에 있는데 유엔사를 왜 이용을 못하죠? 아니 그게 뭐 시간이 걸립니까? 유엔사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시에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관저에 계시는데 보고할 게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직접 가서 보고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문고리 비서관들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뒤늦게 움직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됐습니까? 그랬죠. 이게 국민의 네.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거를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보통 서면 보고하나요? 이거는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대통령한테 달려가야죠. 자, 지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북한 영내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류 만들고 그걸 갖다가 팩스로 집어넣고 서류로 보고했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5년 전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때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네. 도대체 대통령은 뭐 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그냥 쳐들어가서 대통령이 뭘 하고 있건 간에 자, 대통령이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우리 연락할 수 있는 라인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확보를 했어야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없다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모든 라인이 막혔을 때 제가 통일부 출입할 때 그때 한 게 뭐냐면 이 통일부 그 직원들이 이 스피커를 들고 판문점에 갑니다. 스피커를 네. 들고. 왜냐하면 통일각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그냥 이 마이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해요. 자, 이것도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듣든 말든 간에 우리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보통 이 배에서 그 강력한 스피커로 북쪽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커로 자, 우리 국민 넘어갔으니까 이 국민에 대해서 안전조치 취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언론에다가 알려야 돼요. 언론에. 그러면 북한에서 이 TV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 우리 국민 넘어갔으니까 북한 측에서 긴급 속보로 빨리 알려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알 수 있게끔 저는 이번 사건은 네. 제가 추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살하 이렇게 명령 내렸던 본 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 단위에서 위에서 지침이 방역을 위해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냥 끝낸 그런 사건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 고위 지도부가 봤을 때 과연 사살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서 네.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연락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었으면 수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게 바로 그 국제 상선 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선들끼리 뭐 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면은 긴급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방치된 채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대목가 아닌가,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자,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진실 공방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6시간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 기록물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비록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은 계속 외칠 것입니다. 네. 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자신의 SNS에 연이어 게시물을 올리면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활발해진 문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국의 이슈, 지금 모든 뉴스에서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서해 공무원 사건들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가 공개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고등법원장이 이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렇죠. 또 하나 있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에 이게 공개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결론을 다르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걸 우리가 지켜보는, 물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일상 올리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봐요. 본인이 알리고 지지자들한테 어떤 소통하는 것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 특히 유족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유족들이 당시에 이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1심 소송에 이겼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항소를 해버렸습니다. 공개가 안 됐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 아들에게 그 친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지켜봐달라. 네. 이런 걸 보냈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그거를 대통령한테 반납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최소한도로 이 문제에 대한 좀 관심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본인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할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월북 추정의 근거가 됐던 감청 정보 7시간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듣고 오시죠.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첩보가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에 전혀 월북 관련한 내용이 없다. 왜 월북했고 어떻게 월북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급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청 정보 7시간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북한 쪽으로부터 딱 한 번이 나왔다. 근데 너무 성급히 월북으로 결론 내린 것 아니냐.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양쪽이 있는 데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만을 듣고 100% 그게 사실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뭐 두 분은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 아는 분 SI 정보를 그 당시에 국방위에 보고했던 거나 정보위에 보고했던 SI 정보가 제한된 인력에게라도 어떤 저는 피해자 가족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공개하고 그 내용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저 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것만 나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뉘앙스의 말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은 상태에서 공개된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은 저게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정황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함께 공개를 하는 걸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2년 전 월북 발표를 최근 번복했던 해경. 이와 관련해서 어제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희귀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의 표명 창설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네.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네.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 사의 표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은 명백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나 아까 최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 인텔리전스 정보를 여야가 공히 유족까지 다 열람을 한 상태에서 진상 규명도 물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렇게 다 물러나 버리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당장 그 후속 인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네. 이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어선의 불법 문제라든가 우리 해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부가 공백이 되면은 이런 것을 전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지 저렇게 물러나게 되면 당장 누가 그러면 해경을 이끌어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들로서의 처신으로서는 온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결국 반려를 했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